심지어는 우리는 아직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소개를 요구합니다. 누구의 삶도 아니고 자신의 삶인데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은 선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아침마다 깨우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건 야망인가요? 열정인가요? 당신은 야망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열정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야망과 열정을 앞에 두고 결정을 고민하는 사람인가요?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는 야망과 열정이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야망은 역경에 맞서 애써 위로 올라가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또는 눈사태처럼 자신을 붙들고 가속도를 내서 그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든가요. 먼저 야망과 열정을 다른 두 방향으로 표현한 게 참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야망은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역경에 맞서 애써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해요. 물론 내려가는 길에도 역경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열정은 내려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눈사태처럼 가속도가 붙고 점점 더 큰 눈덩이가 되어가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할 때 이런 평가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 길 밖에는 없었어.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이래야만 했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나갈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남들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합니다. 누가 대신 내 삶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남에게 내 삶의 모양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만큼 아주 힘든 순간이기도 해요. 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시작하면 끝도 모를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마치 열정의 가속도처럼 가속이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양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조금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의 모양이 맞나?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양을 만들 수 있나? 만들어도 되나? 누구의 삶도 아니고 자신의 삶인데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은 선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죄책감이 들까요? 괜히 이기적인 것 같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학습된 것들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삶은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정말 그 모양이 여러분이 직접 그 지점토를 떼었다 붙였다 하고 누르고 폈다 하면서 만들어진 모양인가요? 그 자신의 삶의 모양을 볼 때 정말 만족스럽나요? 불편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으며 20살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정말 많은 삶의 모양도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부터 마치 나의 남은 평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정확한 이유 없이 선택을 하게 돼요. 문제는 20살이 될 동안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국영수, 주의식 교육을 받은 게 전부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너가 뭐 해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직업을 위한 전공을 요구합니다. 또 경력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아직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소개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때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고민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봐도, 좋은 강사의 강연을 들어도, 좋은 영상을 봐도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는 한 100% 이해하고 체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야망으로 살고 있나요? 열정으로 살고 있나요? 둘 다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다면 더 좋은 시간을 지나고 계세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쉬우니까 열정으로 살기를 결정해보세요. 지금 당장. 열정으로 산다고 했을 때 마주할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하산하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혼자 내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맞아 라고 할 수 있나요? 내려가다 마주친 100명, 1000명의 사람이 다 그 길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정답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때 우리는 맞아, 이 길 맞아 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길도 맞아 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정상을 꼭 찍어야 내려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힘들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다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힘들지만 다쳤지만 더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깊고 진지한 고민 중에 있다면 그건 당신의 길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려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고 진짜 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자의 승리입니다. 몸을 돌렸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등산의 끝은 무엇인가요? 정상을 찍는 것이 등산의 끝이 아닙니다. 출발한 그 자리로 무사히 내려오는 것이 등산의 끝입니다. 야망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선택만을 강요당하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한 발자국을 걷겠다 해야 걸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밀지 않습니다. 누가 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럼 밀지 말라고 하세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내 삶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저는 열정을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직 가속도는 붙지 않았지만 저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외롭습니다. 제 곁에는 몇 없거든요. 주변에는 다 올라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미 정상에 도착한 사람도 있어 보여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력이 남들보다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도 올라가지 않고 몸을 돌려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내려가다 가끔 정상을 올려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내려갑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갈 뿐입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의 형이었습니다.